안녕하세요. 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기업들 소식이 많네요. 컴캐스트 같은 미디어 공룡부터 AI 인프라의 새로운 강자, 또 클라우드 경쟁, 그리고 주목받는 기술주까지.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할지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업들이 각자 되게 중요한 변화들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컴캐스트의 IP 확장 전략이나 코어웨이브의 그 공격적인 인수, 오라클의 가격 정책 변화, 그리고 삼사라나 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특정 분야 강자들의 성장세까지. 단순 뉴스 전달보다는 그 안에 담긴 의미,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 뭘 시사하는지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컴캐스트부터 볼까요? 주라기 월드 리버스. 이게 첫 주말에 3억 달러 넘게 벌었다는 게 대단하네요. 이게 약간 디즈니처럼 성공한 IP 하나로 영화 만들고 테마파크 운영하고 상품 팔고 계속 확장하는 그런 그림이죠. 맞습니다. 그 쥬라기 프랜차이즈가 거의 60억 달러 가치라고 하니까 이건 확실한 캐시카우죠. 컴캐스트한테는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그 2025년 하반기에 CNBC 같은 미디어 자산을 분사하려는 계획, 벌산트 설립, 이것도 중요해요. 핵심은 결국 컨텐츠 자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겠다.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움직이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거죠. 아, 자산 가치 극대화. 그렇군요. 콘텐츠 IP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요즘 기술 쪽은 AI 인프라 경쟁이 정말 엄청나잖아요. 코어웨이브라는 회사가 데이터 센터 운영사인 코어 사이언티픽을 한 9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요. 근데 특이한 게 발표하고 나서 인수 대상인 코어 사이언티픽 주가가 확 빠졌어요. 20%나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네, 그게 시장이 좀 몇 가지 우려하는 지점들을 본 거예요. 우선 이게 현금 거래가 아니라 주식 교환 방식이라는 점. 그리고 인수 가격이 코어 사이언티픽 연매출의 18배나 돼요. 꽤 높은 프리미엄이죠. 또 하나는 코어 위브가 아직 비상장사인데 나중에 상장하면 단기간에 주식이 많이 풀릴 수 있다는 걱정도 있고요. 아, 단기적인 금융 구조에 대한 우려가 컸군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1.3기가와트, 이 엄청난 전력 확보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미국 중형 도시 하나 전력량이잖아요. 시장은 왜 이렇게 단기적인 면에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사실 장기적으로 AI 경쟁력은 결국 컴퓨팅 파워랑 전력 확보 싸움이거든요. 코위브가 이번 인수로 데이터 센터 역량을 이렇게 수직 계열화하고 규모를 키우려는 전략은 분명해요. 그건 맞는데 다만 인수합병이라는 게 항상 단기적인 재무 부담이나 실행 리스크 이런 걸 동반하니까요. 그래서 시장이 일단 좀 경계심을 보인 거죠. 앞으로 거래 조건이 조정될 수도 있고요. 좀 지켜봐야 합니다. 미래 가치랑 현재 비용 사이의 줄다리기랄까요? 네, 경쟁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클라우드 시장은 정말 전쟁터 같아요. 오라클이 미국 연방정부 대상으로 클라우드 가격을 최대 75%나 내린다고요? 세일즈포스나 구글 같은 다른 경쟁사들도 비슷하게 움직인다던데 이건 제살 깎아먹기 경쟁은 아닐지 좀 걱정도 되네요. 정부 기관 쪽에서 예산 압박도 있고 또 클라우드로 빨리 전환하라는 요구도 있거든요. 여기에 발맞추면서 동시에 경쟁사 고객을 뺏어오려는 아주 공격적인 전략으로 봐야 합니다.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 우려보다는 이걸 발판 삼아서 장기 계약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거죠. 와, 40% 성장 기대. 근데 그런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된 건 아닐까요? PER이 35배 수준이라고 하던데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잖아요, 이게. 역사적 평균보다 높다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PER 35배는 확실히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오라클의 클라우드 전환 성공과 성장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동전의 양면처럼 기대에 못 미치면 그만큼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부담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성장 기대랑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딱 공존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좀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셈사라랑 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가 언급됐어요. 셈사라는 그 사물 인터넷, IoT 데이터 분석 기업이고 하우멧은 항공기 엔진 부품 같은 첨단 부품 강자라고요.
네, 샘사라는 창업자가 경영권을 확실히 쥐고 기술 중심으로 빠르게 크고 있는 회사인데 PSR, 그러니까 주가 매출 비율이 14배면 이것도 성장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다는 걸 보여주죠. 하우멧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기술 장벽이나 특허가 워낙 강하고요.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냉각용 터빈 부품 같은 새로운 시장으로도 좀 발을 넓히고 있어요. 두 회사 다 각자 분야에서는 확실히 강자인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해서 단기적으로는 가격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기업들의 공통점을 꼽자면 높은 성장 기대와 그에 따른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사이의 어떤 아슬아슬한 균형?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컴캐스트는 자산 분할, 코오비브는 공격적인 M&A, 오라클은 가격 정책으로 성장을 찾고 있고요. 샘사라와 하우멧은 또 기술력으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죠. 다들 나름의 성장 스토리를 만들고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시장의 높은 기대치랑 현실적인 위험 요인들이 계속 부딪힐 겁니다. 중요한 건 이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그거겠죠. 그렇다면 이 모든 흐름 속에서 당신은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혁신을 향해 달려가는 길에는 항상 큰 기대와 또 그 이면의 위험이 같이 따라옵니다. 당신이라면 이 기업들의 미래 가치와 현재의 위험 요소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